예, 이어서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으로 시장 흐름들 전략 세우겠습니다.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출렁출렁하면서 가는데 뭐 여기저기 어쨌든 걱정에 담벼락에 걱정들은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간밤에는 자본이익세 인상, 소위 이제 부자 증세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향의 변화이지 자산 구조의 변화로 전락하진 않을 겁니다. 강조드렸던 섹터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기피해야 될 매수 조건만 유념해서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값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밤에 발표된 지표들과 22통화정책 결과는 시장 예상치대로 무난한 결과값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미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인상계획 발표 이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까지 2배를 인상을 하고요. 또 한계소득세율도 37%에서 39.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투자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세율이 최대 42.4%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 상당수를 세금으로 떼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성장주들이고요. 특히나 자본이득세 인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성장주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와 아마존의 하락세가 커졌다고 해도 결국 다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이 결국 보육, 교육, 복지 확충에 투입된다라는 취지고요. 이번 행정부의 3차 경기 부양책으로 여겨지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딱히 악재로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정치적 견해로 바라본다면 진보 성향이 강하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지만 정치적 견해를 다 제거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 바이든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이든 옆에 있는 참모진들인데요. 피셔의 제자, 피셔와 함께 당 시대를 풍미했었던 옐런이 지금 현재 재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고요. 내정과 외정에도 중국과 관련해서 혹은 내정과 관련해서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다 참모진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배분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단지 시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걸 그렇게 크게 어렵게 볼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정책을 올바로 구사해야 된다는 제 첫 번째 전제와 그다음에 돈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상황이 받쳐줘야 된다는 두 번째 전제. 이걸 또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면서 메꿔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스며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 세 번째 전제. 그 세 가지 전제들을 두고 앞으로 시장은 좀 번복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래로 가져가는 거죠. 윗돌을 빼서 아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차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서민층들과 또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소비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여력이 확대될 수 있겠죠.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시장에서는 주체가 바뀔 뿐이지 매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지금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입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 입법이 돼서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아직은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이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좀 더 출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가야 될 종목군들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주뿐만 아니라 기술주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항상 어떠한 수급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효시를 보이면 차후에 그와 관련된 액션과 뉴스가 나오게 되죠.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참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봐왔던 종목군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건설, 조선, 해운, 소비 여러 섹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볼 때 시장이 참울해 보이고 암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금융이라는 것을 100년 이상 해왔었던 그 짓거리만 100년 이상을 해왔었던 기관들이 외국계 IB들이 결국 때가 되면 그에 맞는 상황을 맞춰서 조율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을 때 봐서 좋을 때 파는 게 주식이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지금 바라보려 하는 최대 미래가치,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얼마큼 보느냐. 그렇게 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를 보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라던가 개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보다는 관심이 좀 다소 덜했고 지금부터 또 가려 하는 종목군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스펙트럼을 늘려간다면 부담 없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모두가 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드릴 종목은 KT예요. 오늘 드릴 종목은 KT인데 아침에 제가 가격을 뽑아놓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8,800원에서 9,300원 그 구간에서 KT를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그냥 이대로 상승한다면 사실 목표가는 3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200원에 잡아놨는데 가다가 11선 언더에서 21선 한번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KT도 모아가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KT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오늘은 악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시초 이후의 흐름에서는 상방을 봐야 되는 구조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포지션을 좀 짜왔었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흐름 나오고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지수가 좀 출렁거릴 거예요. 그럼 결국 고베타 종목군들,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군들은 좀 더 출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무거운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 잘게 찢어서 더 많은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을 포함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릴 때마다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플러스로 모두 돌아섰어요. 예,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